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시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4개 구청 시정계획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4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일 금요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 기간 중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24년도 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등 집행기관이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 조정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추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시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 신민수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도시계획과 12건, 도시개발과 17건, 도시재생과 15건, 지적정보과 15건으로 모두 당초와 동일하며 건설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균형건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7건, 도로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교통정책과는 당초 26건에서 한 건을 추가하여 27건으로 대중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23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건축디자인과는 업무 이관에 따른 한 건의 목록을 삭제하여 19건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과와 공공시설과는 각각 당초와 동일한 23건, 15건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와 동일한 17건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민원지적과는 당초와 동일한 7건, 산업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건설과는 당초 28건에서 한 건을 추가하여 29건, 건축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기관인 청주시 활성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5건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주시 통합산업단지 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한 건의 목록을 추가하여 6건으로 청주문화재도청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행정사무감사 목록도 한 건의 목록을 추가하여 4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충북대학교 산업협력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청주시 활성화재단으로 신규 편성하며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인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 정돈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서귀구청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회건을 상정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나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정 서원구 건설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승희 서원구 건설과 관리팀장님이 대리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상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손문철 건설과장입니다. 지난 7월 상당구로 인사이동한 권순영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과 5개면 8개동에 3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비전인 변화의 상당, 빛나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1쪽부터 56쪽 민원 지적과 소관입니다. GIS를 활용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로 지적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당구 5개면을 대상으로 시소유 공공시설 토지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를 이뤄나가고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등 공신력 있는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활 속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및 신규 공안지 주차장 발굴 등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관리 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자 및 차량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안 등 신설과 노후 LED 등기구 교체로 야간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도시액도로 8개소를 확충하여 청주 어디서나 25분 생활권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주민들이 보안 환경 개선을 위해 교동로 3번 길 일원에 인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도로 정비 유지 부서와 함께 겨울철 제설 대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특법 시설물 및 하천 하수도 정비와 함께 월호 가덕로 급경사지 보수공사, 미연면 달천 자동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우암산로 일원 우수관 확장 공사 등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침수 위험도별 분류 데이터를 구축하여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집중 관리하고 상업지역 내
부설 주차장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해 주차 공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간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 노전 및 노상 적침을 단속 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대장 행정 서비스로 행정 서비를 확대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부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가 앞서 서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서원구로 인사이동한 이선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소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오한정 건설과장 대리 참석한 김승희 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기본 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과 2개면 9개 동에 3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조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서원구는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 공간 진심 행정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10개의 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1쪽부터 55쪽까지 민원 지적과 소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분평이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허가 처리, 사후 실태 정기조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개별 공시지가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GIS 기반 공간 정보 기술을 통해 토지 특성을 현행화하여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와 신속한 지적 공부 정리를 통해 지적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추진 중인 6개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6쪽과 5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버스 승강장 10개소에 안심벨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스마트 쉘터형 버스 승강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 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교통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8쪽부터 71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청주와 대전을 잇는 현도 대청교에 보행로와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 불편을 개선하고 청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 보안 등 LED 신설 교체를 통해 조명 밝기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고장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야간 통행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산남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앞서 금년 내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현도 매봉 하상도로에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수건 사업 등 각종 도로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등 시설물과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수도와 빗물바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 준설과 함께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교체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1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건축 신고 허가 단계 중 기간 도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간 만료 시기를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방문 없이도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물 대장에 도로 지정 공고 현황을 기재하는 등
친절한 건축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만큼 재개발 구역 내 우범지대 방지를 위해 장기 미해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까지 밀착 관리하고 해체 공사 시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시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과 노상적 침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신속히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지난 7월 흥덕구로 인사이동한 김석원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흥덕구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기본 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객과 11개 읍면동에 3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조 흥덕구 비전입니다. 더 탄탄한 흥덕, 함께 발전하는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 흥덕 등 5개 전략 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3쪽부터 56쪽 민원 지적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행위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정 민원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소유자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등, 버스 승강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 유지 관리와 무단 방치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통행을 위해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 보안 등 신설과 노후 LED 등기구 교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정된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과 노후된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계획도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평동 일원 상신 제2과선교 재가설 사업과 옥산면 금계교 가설교량 설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완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신속하게 교체하고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병행하여 시민 안전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9쪽부터 7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물이 건축 계획에 반영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일회 방문 처리제 및 위반 건축물 양상화 컨설팅을 지속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개 광고물 사전 안내제와 불법 노정상 및 노상적 지물을 시기별 집중 점검,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청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미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상갑 건설과장입니다. 김춘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청원구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으로 8개 과 2개읍, 1개면, 5개 동에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 목표로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청원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등 5개의 전략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에서 57쪽까지 민원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합병 및 부동산 종합공부 소유권 일제 정리를 통해서 수유자 맞춤형 부동산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통해서 시민이 신뢰하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현암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지적 불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버스 승강장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해 원활한 차량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60쪽에서 66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가로동을 신설, 교체하여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를 개설해서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최적의 도로 환경을 만들고 흥덕대교를 보수 보강 공사하여 교량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노 콘크리트맨을 뚜껑과 빗물바지 뚜껑을 교체해서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7쪽에서 7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분기별 건축 현장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고 건축 행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주택 데이터를 구축하고 침수 방지 대책 수립을 유도하여 침수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해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복현, 화상, 석성지구의 건축물 대장상 지번 기재 내용을 현행화하고 위반 건축물 정비, 불법 유동 광고물 상시 정비, 불법 노점삼 적치물 단속을 통해서 깨끗한 청주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동 의원입니다. 글쎄 우리 4개 구청 우리 구청장님이야 또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무더위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놈의 무더위가 언제까지 갈라는지 참 걱정입니다. 예,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당구 건설과 70쪽 봐주셔요. 저기 우리 손문철 과장님, 월호 가덕간 도로 이게 개통이 이게 언제 된 거 언제쯤 됐죠? 한 몇 년 됐나요? 네,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글쎄요, 이제 물론 이제 몇 년 됐으니까 지금 월호 가덕로 4개소 해가지고 급경사지 이제 보수공사해서 지금 이 보수공사가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일단 저희가 집행을 해가지고 예.
작업을 이제 들어가지는 아직 아직 정지를 시작은 아직 안 했어요? 예, 공사 정지를 우기도 있고 해가지고 정지 중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참 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본 의원이 이 월호 가덕간도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5분 발언까지도 하면서 사실 이 도로라는 게 아시겠지만 아예 없으면은 차가 다닐 일이 없으니까 사고하고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도로라고 뚫어 놓으면은 일단 사람이 가든 차가 다니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다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 통행이 이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도로를 뚫어 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 통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사업 수행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이 월호 가덕간도로는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터지고 또 그 터질 쯤에는 비견한 예로 산성 터널이 이게 너무 급경사로 해서 터널이 이제 이렇게 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급경사 내려오는데 화물차가 수시로 전복이 돼가지고 그 당시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현장 방문해서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서 그래도 지금의 대책이 그나마 만들어져서 좀 안전 운행을 이제 한 결과로 해서 이제 사고가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빗대서 제가 이 도로 월호 가덕간 도로 만들 때도 일단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시간이 걸려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도로 만들 거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경사도는 최대도로 낮추면서 그 끝에 여기 월호에서 가덕 가는 길이 거기 남일면 황청리 그거 뭐 좀 속된 말로 무슨 황천 보낼 길이 있느냐 하면서까지도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 까닭인지는 몰라도 그 바람에 한 3년 이상 아마 3, 4년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아마 이제 이 경사도도 많이 줄이고 안전에 많이 이제 신경을 써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만들어서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이렇게 또 급경사지 보수공사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좀 개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벌써 이렇게 또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게 그 경사도 여기 나왔듯이 급경사시를 많이 줄이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이거 보수공사 결국에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포인트도 경사지 줄이는 방향을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기간도 한 몇 년이 걸려면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완공을 시켰던 건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물론 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사실 빨리 보강공사 할 게 있으면 빨리 해야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보강공사를 염두에 두고 이게 설계공사가 된 건가 나 그런 또 의아심이 들을 정도로 이제 좀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렇게 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담당 뭐 우리 구청에서 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담당 구청의 이제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안타까운 면에 대해서.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 경사를 완화를 해서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이렇게 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좀 경사 급한 그런 도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일단 이제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우기라든가 집중 호우 때
비탈면이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와 가지고 인명 피해 사고가 나고 이런 거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글쎄 뭐 저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명약관하게 이게 보여서 즉 이렇게 경사도가 급하면 돈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나사형으로 한 바퀴 더 돌리는 그런 낮추는 방안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말 그대로 지금 봐서는 이런 보수 공사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위험천만하게 이렇게 그냥 공사를 시간은 시간대로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 건가 하여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하여튼 우리 네 분의 또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뭐 이런 상황은 아닌데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진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진짜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20년까지도 안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좀 그 안전에 최대한대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이런 사업 수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당구 구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상당구청의 김용선입니다. 그 머루과덕간 도로가 2021년도에 4년 전에 개통을 한 4km 구간을 했는데요. 지금 급경사지 보수 보강 공사는 경사 도로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사면을 갖다가 보수 보강하는 겁니다. 네. 경사 도로를 낮추는 게 글쎄요. 아니라. 근데 그 경사 도로 상단을 갖다 경사를 낮추다 보니까 급경사지가 좀 급격하게 좀 절개가 돼서 그 매년 그 수해 때 그 토사가 유출되는 바람에 이번에 완전하게 보수 보강을 해서 절개가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좀 시공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신 요지도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진짜 완벽을 기한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진짜 20년, 30년까지도 안 바라고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설계와 또 그런 공사, 그런 안전한 그런 시설물이 만드는데 좀 역점의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4개 구청의 이제 건설과와 또 산업교통과 이런 산업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각 청주시의 네 틀의 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그 사령부 역할이 이제 각 구청에서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진짜 위급하게 공사해야 될 게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따른 이제 그 포괄 사업비를 항상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부서에서는 좀 넉넉한 좀 포괄 사업비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이제 뭐 아직까지도 이제 이 늦더위, 무더위가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그 교차로에 그 그늘막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민원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아마 이제 외상으로다가 아마 미리 일단 좀 빨리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또 이제 결과를 느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각 사업 부서에서는 우리 특히 네 분의 구청장님들이 좀 그거를 뭐 이번에 같은 경우도 기존에 또 1,200억이라는 그 SK 하이닉스의 그런 크나큰 흑자 때문에 이제 또 이 지방세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뭐 항상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좀 여유 있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좀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 우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석 의원입니다. 예, 우선 우리 김종선 구청장님, 우리 신민철 구청장님, 우리 염창동 구청장님, 우리 차영 구청장님 영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또 우리 뒤에 계신 또 과장님들, 우리 또 팀장님들, 또 사계구청이라는 모든 직원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일반 시민으로서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수해가 엄청이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은 많은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여기 사계구청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인명사고가 없어서 무난하게 잘 끌어주신 점 감사드리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폭염도 또 같이 와서 아마 맨홀에 대한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전국이 이제 많이 위기감도 느끼고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는 여러분들이 지켜줘서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홀 뚜껑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기 사계구청 모두가 이제 해당되는 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구 우리 손문철 건설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후 콘크리트 맨홀 정비 사업 교체가 이 다른 3개구는 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새로 뭐 교체를 하든지 하는데 유독 상당구만 그 교체 사업이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혹시 이게 다 사전에 다 교체가 됐는 건지 아니면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우리 저 건설과장님, 손문철 건설과장님께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실래요? 네.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저희 그 콘크리트 맨홀 뚜껑인 1,051개소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아, 전체요? 예. 저희는 그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된 노후 콘크리트는 했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일체형 이제 추락 방지망 있는 이제 콘크리트 그 맨홀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내년 그 하수 특별하게 한 6천만 원 계상을 해서 한 30개소 정도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문제됐던 노후 콘크리트는 저희는 완료했습니다. 아, 전체 완료했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홍덕 구청장님, 홍덕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또 3개구가 아마 노후 맨홀을 교체 사업을 했는데 홍덕구만 유일하게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병행으로 추진한다고 나타나 있어요. 어떤 설계 방식으로 이 추락을 방지하는 설계를 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흥덕구청장 염창대입니다. 이제 강우시 하수량이 늘어나면서 네. 맨홀 뚜껑이 이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보행자가 이제 추락을 한다든지 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 맨홀 뚜껑 안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 혹시라도 뚜껑이 이탈되더라도 사람이 빠지더라도 완전히 빠지지 않고 그 그물에 걸려서 바로 구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아, 그게 이제 따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예, 그렇게 신청을 하면? 예, 일체형도 있고요. 아, 추가로 그것만 그물망만 설치하는 그런. 그럼 다른 구청도 그렇게 지금 그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번에 폭염 때문에 이제 콘크리트에서 빠지는 분들, 또 재해 때문에 수해 때문에 빠지는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방지해서 그물망을 이제 설치를 병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아직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또 너무 감사하다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9페이지 청원구 건축과 우리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침수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 지원 사업인데요. 이 침수 취약계층 비상연락망 구축의 대피 지원단 편성을 보면 오창읍이 4가구가 있고 율량 사천동이 1가구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내수가 솔직히 지하 주택이 23개소로 지금 돼 있는데 그런 대피 지원단이 아무것도 형성이 안 돼서 혹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제 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없는 건지 뭐 때문에 가구가 없는 건지 거기 좀 질문을 답변을 누가 구청장 하실래요? 네, 청구청장 차영호입니다. 그 밑에 내수 23, 그 오창 셋, 율량 4천동 1개, 여기는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위에는 그 일반 주택, 반지하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피 지원단이 내수가 없어서 예, 없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일반 그 밑에 있는 그 오창읍 3개, 네. 율량 4천동 1개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이거든요. 예, 예. 이 취약계층은 그 내수는 취약계층이 지하에 살질 않는 거예요. 예, 그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예, 그분들은 저희들이 대피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지하에 침수가 됐을 때 이 철문으로 이 잠그든지 이런 피해 방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그걸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되면 자동으로 철문이 내려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거기서 물이 차지 않게. 내수 같은 경우도 아마 덕일 아파트가 갑자기 물이 많이 내리면서 이 주차장이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도 이런 게 이제 새롭게 이제 시행을 하는데 엄청 좋은 시스템 같아요. 아파트도 지하에 갑자기 이제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철문이 내려앉아서 그 물을 막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청주도 이런 걸 좀 알고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행할 생각이 있는지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저기 이거요 지금요? 우리 흥덕구청장님 네, 말씀 주세요. 흥덕구청장 염창대입니다. 저희 흥덕구 하복대 지역에요. 네. GL 홈즈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2017년도에 한번 침수가 크게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령이 개정이 되든지 의무 조항으로 다 건축을 할 때 뭐 설치를 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법적인 제도가 좀 지원이 돼야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이 어르신들이나 또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이 차면 이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흥덕구가 이런 거 한다니까 너무나 좀 좋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꼭 법령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주시 전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지 청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네, 흥덕구청장 염창도입니다. 뭐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하면은 어떤 제도적인 지원만 되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침수가 되면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이런 걸 대체적으로 다 막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고 지하가 침수가 되면.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 방법을 좀 찾아서 물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인명피해는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게 우리 청주시 입장이라는 난 생각을 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그죠? 오기 전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거 먼저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흥덕구청장님. 예, 흥덕구청장 염창도입니다. 우리 본청의 관계 부서하고 4개 구청이 한번 같이 토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4개 구청장님들 꼭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가기 전에 진짜 뭐 수십억이든 수백억이 들어가든
청주 예산 많잖아요.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꼭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좀 이걸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서원구 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불법 노동사무과 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추진 실적 보면 우리 과태료 부과 건수가 서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 좀 낮은데 아마 뭐 이거는 지역 특성이 좀 반영됐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요. 근데 불법 노동상 25곳 중에 지금 9곳이 과태료가 부과가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정비 완료나 정비 계도 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과태료 부과가 된 곳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과태료 부과를 받고 그냥 영업을 하는 건지 그 노동사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과태료를 받고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예, 그 서원 건축과장 안영익입니다. 예. 저희가 그 수시로 그 노점상에 대해서 그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계도 기간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주는데 그 기간이 이제 그 경과를 하더라도 이제 그 아무런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고요. 과태료 부과 후에도 거기서 좀 영업을 좀 못하게 저희가 항상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해도 계속 하면 나중에 뭐 이렇게 형사 고발도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절차가? 형사 그 고발까지는 아니고요. 그 이제 그 전명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리고 밑인 노상적 침울에 정비 완료가 198건이면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이 적치물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이면도로상의 뭐 이제 주차 공간, 내 집 앞 주차 공간 그 확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계도를 하더라도 이제 그 계도할 때는 약간 좀 치웠다가 다시 이제 그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 적치물도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적치물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적치물이 보행자 안전도 위협하고 또 교통 혼잡도 유발하면서 도시 미관도 해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자기 가게나 집 앞에 뭘 세우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은 또 이해관계 때문에 싸움도 날 수도 있고 또 치웠다 다시 설치하면은 그런 게 계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적치물 정비에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흥덕구청 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질의했습니다. 안전교육을 17회 실시하셨는데 이 안전교육은 뭐 수시 진행 사항인가요? 아니면은 좀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시기와? 네, 흥덕구 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해체 신고라든가 허가 나갈 때 착공 전에 우리가 감리자라든가 시공자한테 주의사항 같은 걸 안내하고 홍보물 같은 걸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안전교육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착공하기 전에 이렇게 착공하기 전에. 네. 그리고 안전조치 강화에 주변 사전 예고 및 해체공사 안내판 부처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화라는 것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해체 계획을 수립할 때요. 네. 주변에 이제 전봇대라든가 뭐 좀 건축물이 가깝다든가 뭐 안전시설, 네. 가림막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설치 현황을 유심히 봐갖고 안 돼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지도라든가 점검하고 해체 계획 수립할 때 심의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 계획과 실제 현장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점검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좀 강제적으로 뭐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나요? 이제 착공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감리자가 지정되게 있습니다. 네. 감리자가 책임지고 안 하면은 우리가 감리자를 갖다가 이법 보고라든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등 비롯해서 빈집들도 많고 해서 해체 공사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좀 해체 공사의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또 안전 관리에도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손문천 과장님 좀 교동 3로 인도 설치 공사 왜 안 되고 있어요? 그게 9일날 뭐 저기 득벌 9일날 주민공청회 한다고 그러던데 그 뭐가 문제가 있어요? 관련 부서라는 게 어디 부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페이지 62페이지. 상당한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그 관계부서와 경찰서하고 제가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지금 올 초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올해 5월 달에 해서 올해 12월 달에 공사 준공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지금도 아직 이제 뭐 실시 설계가 다 끝났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이제 그 설계를 하면서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경찰만이에요?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예.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이런데 이제 협의를 좀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주차면 수가 거의 한 반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근 상가분들이나 건물주들이 이제 반발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저게 될지 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주차 대안은? 예, 그 이제 새로 도로를 이제 이렇게 이제 개설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갖다 이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이제 그냥 임시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막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도로를 새로 하려고 하면 이제 평행 주차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인도만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 반대쪽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어요? 예. 그래요? 이해가 좀 안 되네. 그 이제 도로를 이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새로 이제 뭐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싹 하고 차선 도색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차가 많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비를 싹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거 평행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그런 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안 되고 주차가 왜 그런 거죠? 그 주차라는 뭐든지 그 행정도 좀 편리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민 설명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얼른 좀 이렇게 정리가 돼서 빨리 공사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주민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터널 그 지금 쿨링로드라 그래갖고 여름에 뭐 좀 막 물을 좀 뿌려서 뭐 온도를 식히고 뭐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예, 저희가 그
그 도로 이제 폭염 시에는 저희가 도로 살수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시책 사업을 해서 그 제설 장비가 있는 그런 고객길에 한 군데를 정해서 이제 그거를 아이디어로 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작업을 이제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올해 몇 번 실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예. 거기에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을 채워놓고서 이걸 뿌려야 되는데 저희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물을 이제 수돗물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돗물을 여기다 공급하기는 좀 부적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애초에 염수 분사 장치 아니에요, 그게? 겨울에 눈 염수 많이 분사 왔을 때, 장치인데 예. 그 물을 그러면 상수도로 다 공급을 받아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물을 그 공급을 갖다 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물을 갖다가 거기다 채워야 되는데 탱크가 있어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물을 채워서 해야 되는데 상수도는 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하천수를 다 한번 이제 갖다 채워볼까. 아이디어로 끝난 거네. 그럼 뭐 한두 번 정도 테스트 해보고. 예, 그래서 그게 좀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런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또 한다고 제조 장비를 활용한 폭염 대비 클릭로드 시행한다고 이렇게 이 설명에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올해 안에 이걸 안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청원구청 관할이에요? 관리가? 근데 이게 지금 뭐 보수하고 이러는 게 언제 따로 발견된 거야? 아니면 이번에 뭐 경관 조명한다고 막 할 때 그때 발견된 거예요? 상시 점검에서 발견된 건지. 예, 청원군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예, 이게 작년에 그 규량 안전 점검에서 나온 겁니다. 안전 점검, 상시 점검이네. 그럼 상시 점검에서. 예, C등급 나와서. C등급이 나왔어요. 예. 어디 교량이 C등급 갈 정도로 이렇게 방치가 됐어요? 교량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점검을 점검을 한 2년마다 하는데요. 예. 그때마다 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예. 신축 이용 같은 게 누수가 되고 그러면 좀 교량 그 등급이 좀 하향되고 그런다. 저는 이제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교량 문제라서 내가 좀 걱정이 돼서 예. 지금 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고요. 예. 당초 계획은 공기는 12월까지 돼 있는데 10월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경관 조명한다고 뭐 예, 그 전에 발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뭐 구조상의 문제가 없도록 예, 좀 예. 미리미리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병구 의원님 지하십시오. 예, 김병국 의원입니다. 수분철 상당구청장님, 건설과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만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예. 미연 달천 자동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참 이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호우시에 이쪽 예를 들어서 이제 오크레하고 금강에 가면은 거기는 펜션촌이기 때문에 이지서 그 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호우가 많이 왔을 때 이제 이분들이 그냥 귀가하려고 막 그냥 오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나가서 차단을 해요. 네? 성공을 못하게. 근데 이건 참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난 그 포구 때도 우리 김정은 구청장님이 쭉 한 바퀴 이렇게 들어오셔서 아주 이제부터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원격 자동 시설을 이제 하는데 그 이제 가로로다가 이렇게 열고 닫히는 건 원격으로다가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예. 그 구청에서.
지금 이게 이제 국비가 2억이고 이제 도비 6천 10가 1억 4천에서 이제 하는데 양쪽에 그렇죠? 양쪽에 예, 해갖고 예. 이제 네 군데 하는 건데 예. 이건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무진천 하상도로 있잖아요. 무진천 하상도로 여기는 그냥 세로로만 딱 하나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좀 내가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세로로 다 알고 있는 걸 가로로다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좀 교체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아주 품위도 있고 아주 좋네. 예? 이거 한번 좀 무진천 하상도로는 청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좀 이게 좀 바꿨으면 좋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번 그 내용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영 상당부 건축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예. 우리 그 상당구에 이제 반지하 주택이 248개소가 있어요. 예, 상당구 건축과장 권순영입니다. 예, 248개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기에 안나문자를 이제 쭉 보냈는데 반지하 주택 대상자 26가구죠. 저희가 이제 248개소 중에 이제 상중하에서 이제 3개 등급으로 다 나눠가지고 그 계급부 상태라든지 이제 그에서 이제 위험도가 조금 높은 개수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예, 20개소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서 26개소에 저희가 안내 문자를 발송한 하고 사실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럼 올해는 몇 번이나 발송되었나요? 올해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예. 그 코주자 연락 저는 그 수집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통하고 해가지고 통장님들이나 통해가지고 연락처를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어려움은 없이 했다. 예. 또 그 거주자가 또 이사를 간다든지 뭐 또 다른 분이 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좀 예. 철저하게 촘촘히 좀 챙겨달라는 그런 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재해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서원구 신민철 구청장님 오셔서 심심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심철입니다. 61페이지는 봐주세요. 여기 이제 61페이지 보면은 산남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이 5월달에 공사 정지가 됐어요. 네. 왜 정지가 됐죠? 예, 당초에 그 가감속 차로 이거를 했는데 이설 비용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거 이제 한전에서 이제 하는 걸로 우리 했는데 그거를 추진하는 거가 우리 시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결정이 나와서 그 이설 비용에 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한전에서 하기로 했는데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도로를 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작물 그 시설 개설을 잘못한 걸로 그 파악을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도로 개설하면 이제 그 전주 이설은 이제 한전에서 다 하는 건데 도로 개설할 때 근데 이제 한전하고 우리하고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로 인해서 도로가 변경이 되는 거는 우리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부터 이게 실제 설계를 잘못한 거고. 맞습니다. 그때 좀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해 추경에 6억 원을 더 맞습니다. 요구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 이거 큰 공사를 하면서 촘촘하게 제대로 챙겨야 되는 거지. 대충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좀 잘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6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이제 보니까는
교량비 하천 관리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사업비가 39억 7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33억 700인데 이거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을 하다 보니까 17억 6,400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도에서는 6억에서 5억 7,200 삭감이 됐고 우리 시에서도 21억 1,500에서 이게 11억 9,200이 삭감이 됐어요. 이와 이렇게 1,764억이나 17억 6,400이나 삭감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이거 조금 몇 페이지인지 잘 64페이지 봤어요. 64페이지. 64페이지? 64페이지. 재난재해 예방 교량비 하천 관리 해갖고 예. 이거 도에서도 말이지 이거 5억 7,200이 삭감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1,000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11억 9,200이나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이거 김승희 팀장이 좀 설명할까? 요건 구청장님 아니, 지금 좀 따로 좀 따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 자료를 좀 제출해 네,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예. 그래요. 그다음에 72페이지 좀 한번 흥덕구 유용수 건축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덕구 유용수 건축과장님 원래 뭐 행정적으로 아주 유능하신 분이 능력도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적발 장기 방치된 위법 건축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심의 미관도 이제 해치고 해서 이제 하는데 적발 후 1년 이상 시정되지 않는 이 위반 건축물을 해가지고서 이걸 좀 우리가 양성 그렇게 좀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건 적발되고 1년 이상 되면 이거 원래 과징금을 대상을 해야 되는 거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흥덕구 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1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법령이 완화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불러갖고 컨설팅을 해갖고 양성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인 검토를 해갖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이제 위반 건축물 양성화 컨설팅을 한다는 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많어. 예? 또 자기들이 물론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중공검사 맞고 채용을 달아낸다든지 하는 이거 다 결과적으로 고발되면 전부 다 이게 위법 건축물이야.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적발이 되면은 과징금 대상이고 한데 또 1년 이상 이렇게 시정되지 않는 그런 위반 건축물을 우리가 또 이렇게 양성화를 해준다. 이건 그럼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양성화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양성화를 해주려고 하면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1년 이상 된 것들은 이미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고 추후에 이제 과태료를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9m에서 10m로 늘어났다든가 그런 특수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 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좀 우리가 그렇게 선도적 행정, 예? 국민들한테 그렇게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일단 제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방치된 위법 건축물을 깨끗하게 해결해서 도시미관을 좀 정비하는 건 좋다. 그 이야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꼭 1년 적발된 사람, 1년 이상 적발되고 1년 이상 된 사람만 대상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장기적으로 방치된 그런 위반 건축물을 좀 깨끗하게 해결해달라.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하세요. 예. 공사 있었잖아요.
그 견적서를 보니까 홍덕구는 맨홀당 하나당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초원구는 3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서원구는 32만 원이 들어가요. 똑같은 맨홀 뚜껑 교체 사업인데. 그래서 나는 아까 이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50만 원의 이유가 그 안전 망가징해서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홍덕구 건설과장 김서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다른 구는 그 안전망을 안 하고 그냥 맨홀만 교체하는 건가요? 어디 누가 답변을 좀. 우리 박상갑 과장님. 예,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그 일체형이 있고요. 일체형이면 한 40만 원 정도 같이 교체하면서,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뚜껑만 했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홍덕구는 그 망까지 포함해서 50만 원을 그러니까 안전하게 한 건데 다른 구는 지금 망을 안 하고 그냥 일체형만 뚜껑만 좀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일부는요. 일부는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같이 그 밑에 추락 방지 망을 같이 하면서 일체형으로 하고 있고요. 일체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런 콘크리트 맨홀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 추락 방지 위험 있는 건 뚜껑은 있는데 그 망이 없는 건 별도로 여기 그럼 저기 과장님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일체형은 망까지 하면 예.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예. 일체형이 아닌 망이 안 하면 예. 한 30만 원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홍덕구는 일체형 망까지 하는데 50만 원. 주로 근데 일체형으로 하는데 평균 가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아니 뚜껑 하나 교체하는데 20만 원씩 차이 나면 이게 수천 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견적을 그럼 다 같이 받아보든지 같이 지금 같이 저기 하고 있습니다. 사계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습니다. 보니까 단가가 다 틀리잖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모르는 제가 봐도 평균 단가가 2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망까징 하는 건지 아니면 맨홀만 하는 건지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이제 홍덕구 50만 원이 망까징 한다고 50만 원이 들어가면 35만 원짜리를 망까징 해서 이왕 하는 김에 다 돈을 더 들여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맨홀 뚜껑 바꾸고 망을 다시 하려면 돈이 또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30만 원, 35만 원짜리를 맨홀만 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들여든지 아니 3차 추경하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어차피 할 걸 똑같이 안전하게 망까지 다 하는 게 난 거지. 맨홀 했다 맨홀만 한 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근데 단가 차이가 조금 나는 거요. 그러니까. 예. 아니, 저게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망이 설치되어 있는 거기 여기 추락 방지 망 설치한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평균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봐봐요. 노후된 맨홀을 교체를 하는데 망도 노후됐겠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후 콘크리트 맨홀 교체하는 건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상태는 조금 양호했는데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 전체 교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맨홀 뚜껑이 노후가 됐으면 망은 더 그만큼 빨리 노후가 됐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사람이 떨어지는데 그 지탱할 수 있는 게 몇 년이 있겠어요. 그래도 쇠로 된 거는 꽤 오래 가지만 망 같은 건 지하에 있으니까 금방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살펴봐서 만약에 500개를 해서 망이 없음 100군데가 있으면 100군데를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그냥 3차 추경이든 분해산 해서 빨리빨리 아니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청이 각 풀비 더 많이 세웠잖아요. 예산가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예산가 예결위원장 때 3분의 1 풀비를 건설과 구청에 더 줘라 해서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시급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전면 재조사를 해서 망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선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회 청주시회 임시회 제2차 토지건설위원회 산하를 선포합니다.